조그만 할머니가 자원봉사라고 이런 더러운 노인네들 밥 먹여주고 있으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요양병원 식당 안의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힐끔거렸죠. 며느리 소영이 내뱉은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앞에 계신 할아버지의 입에 죽을 한 숟가락 더 떠 넣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서진입니다. 올해 68, 이제는 은퇴한 요리연구가죠. 젊었을 때는 텔레비전에도 종종 나오고 요리책도 여러 권 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이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노인분들께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 어머니, 나이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들 태준이 제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태준과 소영은 주말마다 와서 자원봉사를 그만두라고 닥달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야?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좋겠니?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가족 간의 작은 의견 차이일 뿐이니 걱정 마세요. 식당 한쪽에서는 다른 봉사자들과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거만한 태도가 그들의 시선을 끌었겠죠. 소영은 명품 가방을 들고 태주는 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둘 다 제가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이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요리 연구가 시절에는 그렇게 잘 나가셨다면서 지금은 왜 이런 곳에서 노인네들 밥 먹이고 계세요? 정신이 혼미해지신 건 아니죠? 소영의 말에 식당에 있던 다른 봉사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요리 연구가가 아니라 30년 동안 이 나라 식문화를 이끌어온 사람이라는 거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태준아, 소영아,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너희는 알고 있니? 태준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네, 어머니, 유명한 요리 연구가셨죠. 하지만 이제는 은퇴하셨잖아요. 쉬셔야 할 때란 말입니다. 그래, 은퇴했지. 하지만 내 손과 마음은 아직 멀쩡해.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음식을 기다리고 내 말벗을 기다리셔. 그게 행복이야. 소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행복이요? 이런 데서요? 시어머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집에서 손주나 봐주시는 게 얼마나 좋을지 아세요? 그때 휠체어를 탄 한 노인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이대현 회장님이었습니다.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죠. 저는 그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죽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전복죽 준비했어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소금 조금만 넣었습니다. 이대현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 씨, 항상 고마워요. 당신이 만든 음식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고 의사가 그러더군. 저는 이대현 회장님의 옆에 앉아 숟가락을 들어 죽을 떠드렸습니다. 태준과 소영은 멀리서 불편한 표정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왜 왔는지 아시죠? 골드스푼 레스토랑 체인 인수건 때문에 왔습니다. 투자자들을 만나기 전에 어머니의 조언이 필요해요. 태준의 말에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골드스푼은 제가 젊은 시절 시작한 레스토랑이었죠. 은퇴 후에도 여전히 제 이름이 간판에 걸려있는 곳이에요. 아들은 그곳을 인수하려는 투자자들과 거래 중이라고 했습니다. 태준아,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봉사 시간이니까. 이대현 회장님이 수상한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죠. 서진 씨, 이 젊은이가 누구요? 회장님이 물었어요. 제 아들이에요.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무슨 뜻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라는 예감은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의 식당은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환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죠. 저는 미리 준비해온 도시락들을 나눠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에요. 어머니, 이런 일 하시는 거 정말 못 보겠어요. 소영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요리 연구가셨는지 알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허드레시를 하고 계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죠. 소영아, 이게 허드레실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여기서 내 전문성을 살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있어. 이게 왜 부끄러운 일이지? 태준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오해했나 봐요. 하지만 어머니, 나이에 이렇게 무리하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저희 애기나 봐주세요. 너희 애기, 너희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잖니. 평소에는 바쁘다고 연락도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골드스푼 이야기를 꺼내고.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시어머니,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해요? 저희 집안 체면이 있잖아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체면? 내가 요양병원에서 봉사하는 게 체면이 안 선다고? 그래서 너희가 부끄러운 거니? 제 마음속에 오랜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 골드스푼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레스토랑 체인으로 키웠죠. 태준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주방에서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던 그 눈빛이 그립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골드스푼 인수투자건으로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창립자시니까 한 말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태준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찾아온 거였군요. 골드스푼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었던 거죠. 이대현 회장님이 휠체어를 제 쪽으로 밀며 말씀하셨어요. 서진 씨, 오늘 죽이 특별히 맛있네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회장님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정성뿐이죠. 태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대현 회장님을 바라보았어요. 저 혹시 이대현 회장님 아니세요? 대형그룹이. 이대현 회장님은 태준을 잠시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이대현이오. 당신은 누구요? 저는 최태준입니다. 서진의 아들이에요. 투자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영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태준의 아내 박소영이에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서진 씨, 당신 같은 분이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소.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공경할 줄 모르는데 말이오. 소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회장님의 말이 그녀를 겨냥한 것처럼 들렸을 테니까요. 태준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회장님, 저희도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다만 이런 데서 힘든 일 하시는 게 걱정돼서 그래요. 이대현 회장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힘든 일.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다른 이들을 돕는 게 힘든 일인가? 그게 바로 인생의 가치 아니겠소? 병원 식당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간호사들과 다른 봉사자들은 우리의 대화를 의식한 듯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귀는 분명 우리 쪽으로 향해 있었죠. 어머니,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태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아직 일이 남았어. 모든 분들께 음식을 나눠드리고 나서 이야기하자. 소영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 이런 노인네들 때문에 자기 아들보다. 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에 이대현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태준도 소영을 말리려 했지만 소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골드스푼 같은 명품 레스토랑을 세우신 분이 왜 이런 데서 노인네들 밥 먹이고 계시냐고요. 정신이 혼미해지신 거 아니에요?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며느리가 정말 그런 말을 한 건지. 이대현 회장님이 휠체어를 소영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젊은이, 자네 말이 맞아. 서진 씨는 골드스푼을 세운 분이야. 그런데 그게 왜 여기서 봉사하는 걸 방해하는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구먼.
소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게 저희는 그냥 시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는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영아, 내 나이가 많다고 무능하다는 뜻은 아니야. 내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너는 모르지. 이대현 회장님은 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서진 씨, 오늘 만든 전복죽 레시피 좀 알려주시겠소? 내 주치의가 이런 영양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당신이 만든 음식만큼 맛있는 건 먹어본 적이 없소. 저는 회장님의 말씀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제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 같았어요. 물론이죠. 다음에 올 때 레시피를 적어 올게요. 간단해서 보호자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태준이 갑자기 이대현 회장님께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장님, 혹시 골드스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희 어머니가 창립한 레스토랑인데요. 이대현 회장님은 눈을 크게 뜨시더니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들어봤다고? 내가 매주 금요일마다 가는 곳이 바로 골드스푼이오. 동대문 지점 말이오. 거기 등심 스테이크가 일품이지.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저희가 지금 골드스푼 인수 관련 투자를 검토 중인데 회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소영도 태도를 완전히 바꿔 이대현 회장님께 다가갔어요. 회장님, 저희가 준비한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태준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대현 회장님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최태준 씨, 레스토랑 비즈니스는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오. 그건 예술이자 정성이오. 이대현 회장님이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그걸 잘 알고 계시지. 태준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 가치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레거시를 잘 이어가고 싶은 거죠. 레거시?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죽었니?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내 유산을 이야기하다니. 소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 싶다는 거죠. 어머니의 명성을 더 빛내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명성은 충분해. 이제 내게 필요한 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란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간호사 몇 명이 급하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 일어섰어요. 잠시만요.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올게요. 복도로 나가보니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간호사 한 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요. 의사 선생님 오시는 중입니다. 저는 옆에 있던 또 다른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드신 게 뭐예요? 아침에 죽 조금 드셨다고 하는데 그 후로는 아무것도 안 드셨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만든 보양죽이 있어요. 혈당을 빨리 올려줄 수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오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그때 이대현 회장님이 휠체어를 끌며 복도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요? 서진 씨, 김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혈압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대현 회장님은 쓰러진 노인을 보더니 간호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내 주치의를 불러주시오. 내가 비용을 대겠소. 간호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의 주치의라면 분명 실력 있는 의사일 테니까요. 태준과 소영도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고 조금 당황한 듯 했어요. 특히 소영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태준이 말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너희는 가봐. 난 여기서 더 필요한 것 같구나. 소영이 태준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여보, 가요. 여기 있어봐야 도움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골드스푼 미팅도 있고. 이대현 회장님은 그런 소영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셨습니다. 젊은이들, 요즘은 자기 일만 중요하게 여기는군.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 태주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아, 그게 저희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골드스푼 인수건 때문에. 회장님은 피식 웃으셨습니다. 골드스푼, 그래. 골드스푼 인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지. 나도 그중 하나요.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네, 회장님도 골드스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지. 내가 지금 검토 중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오. 이대현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대현 회장님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회장님께서 골드스푼 인수를 검토 중이시라고요? 이대현 회장님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소. 좋은 브랜드는 항상 가치가 있지. 특히 서진 씨가 만든 골드스푼 같은 곳은 더더욱 그렇소.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제 이름을 걸고 운영되는 레스토랑이지만 이제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대주주였습니다. 회장님, 골드스푼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제 은퇴했어요. 그런 비즈니스 이야기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병원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원장과 몇몇 직원들이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원장은 제게와 이대현 회장님께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진 선생님, 대현 회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대현 회장님은 원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찮소. 오늘 서진 씨와 점심을 함께하고 있었지. 원장은 제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서진 선생님께서 우리 병원에 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인데 이렇게 대현 회장님까지 함께 계시니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태준과 소영은 놀란 표정으로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병원에서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듯 했어요. 원장님,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서진의 아들 최태준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원장은 태준을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 태준 씨. 어머님에 대해 모르셨군요. 서진 선생님은 우리 병원의 주요 후원자이시자 환자 영양 프로그램의 총괄 자문위원이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환자들의 식사 만족도가 200% 이상 올랐고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죠. 소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가요? 그냥 봉사하시는 줄 알았는데 병원 후원자시라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서진 선생님은 지난 3년간 이 병원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해 주셨고 환자들을 위한 특별 식단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셨죠. 그 프로그램은 전국 요양병원의 모델이 되고 있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쓸모없는 노인이 되어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원장님, 이대현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서진 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소? 내 병원 재단에도 도입을 검토해보고 싶소. 원장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서진 선생님의 맞춤형 영양 치유 프로그램은 환자, 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춘 식단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죠. 태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소영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계산하는 빛이 들어있었습니다. 원장과 이대현 회장님 사이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그녀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진 씨, 당신의 이런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소. 이대현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단에서 당신의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소. 저는 감사하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제 작은 노력이 도움이 된다면 기쁠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누고 싶을 뿐이랍니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또 다른 소란이 들렸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들과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저 분들이 오셨군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서진 선생님의 프로그램을 취재하러 방송국에서 오기로 했거든요. 저는 놀라서 원장을 바라보았어요. 취재라고요? 제가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는데요. 원장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주선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이대현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끄덕이셨어요. 맞소. 내가 주선했소. 서진 씨의 프로그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소. 괜찮겠지? 저는 당황했지만 이대현 회장님의 배려에 감사드렸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준비가 안 되어서 기자들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서진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선생님께서 요양병원에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해 취재하고 싶어 왔습니다. 태준과 소영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소영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존경과 놀라움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 선생님,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회장님과 함께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대현 회장님이 제 옆으로 휠체어를 밀어왔습니다. 서진 씨, 괜찮으면 같이 사진 찍읍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몇 번 터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영이 다가와 제 옆에 서려고 했어요. 어머니, 저도 같이 찍어도 될까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이대현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서진 씨의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오. 관계없는 사람들은 빠져주시오. 소영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어요. 태준도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이대현 회장님을 발견하고 바로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병원에서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이대현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내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 불렀단다. 그는 저를 향해 손짓하셨어요. 이쪽은 내가 항상 이야기하던 서진 선생님이시다. 서진 씨, 이쪽은 내 손자 이준호라오. 요즘 레스토랑 사업에 뛰어든 청년이지. 이준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진 선생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준호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이대현 회장님의 손자이자 대형그룹의 차기 주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언론에서도 종종 다루는 젊은 사업가죠. 서진 선생님, 정말 오랫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이준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의 요리책으로 요리를 배웠고 골드스푼에서의 경험이 제 레스토랑 사업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도 제 일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고맙습니다. 준호 씨, 젊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더욱 기쁘네요. 태준이 불편한 기색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소개해 주실래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예의상 소개를 해야 했어요. 이준호 씨, 이쪽은 제 아들 태준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소영이고요. 이준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방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모습을 보았을 테니까요. 태준 씨, 존경받는 어머님을 두셨네요. 서진 선생님은 우리나라 식문화의 대표적인 분이시죠. 태준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영이 갑자기 적극적인 태도로 나섰습니다. 준호 씨, 저희가 골드스푼 인수를 위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준호는 잠시 소영을 바라보더니 이대현 회장님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회장님이 살짝 고개를 저으시자 이준호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미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때 기자들이 다시 다가왔어요. 서진 선생님, 인터뷰 시작해도 될까요? 골드스푼의 창립자로서 최근 병원 영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단순한 요리 연구가가 아닙니다. 30년 전 골드스푼을 창립했고 지금도 여전히 회사의 지분 60%를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제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이에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태준과 소영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대현 회장님이 박수를 치셨어요. 그렇소. 서진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업가이기도 하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지. 원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진 선생님은 우리 병원에 엄청난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 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죠. 이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처럼 성공하고도 그렇게 겸손하실 수 있다니.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 들면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남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느냐에 있다는 거려. 소영이 갑자기 제게 다가와 팔짱을 끼려 했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소영아, 방금 전까지 내가 노인네들 밥 먹이는 일이 부끄럽다고 하지 않았니? 소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태준도 당황한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보았죠. 이대현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인성에서 나오는 법이오.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과는 사업도 인간관계도 맺고 싶지 않소. 그 말씀에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듯 했어요. 이준호가 이대현 회장님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진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려던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나요? 이대현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 서진 씨, 우리가 이야기하던 골드스푼 확장 프로젝트 말이오. 준호가 새로운 콘셉트의 레스토랑을 구상 중인데 당신의 조언이 필요하오. 저는 놀랐습니다. 골드스푼 확장이요. 회장님, 저는 이미 은퇴했는데 은퇴라고 해서 지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소. 당신의 경험과 철학이 필요한 거요. 준호에게 멘토가 되어주면 좋겠소.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저희가 준비하던 골드스푼 인수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대현 회장님은 태준을 차갑게 바라보셨어요. 인수라고? 골드스푼은 인수 대상이 아니오. 서진 씨가 여전히 대주주인데 누구에게 팔겠다는 건가?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아, 저는 단지 어머니께서 은퇴하셨으니 경영권을 넘기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젓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은퇴한 건 맞아. 하지만 그건 일상의 경영에서 물러난 것이지. 내 회사의 주인 자격을 포기한 게 아니야. 소영이 당황한 기색으로 태준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골드스푼이 어머님 회사라고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창립자이자 대주주야. 그걸 모르고 있었어? 소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듯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노인이 알고 보니 거대 기업의 소유주였던 거죠. 이대현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진 씨, 당신의 병원 프로그램과 골드스푼의 철학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소. 힐링 다이닝이라는 콘셉트의 레스토랑 체인을 만드는 것이오. 환자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음식, 그러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는 곳 말이오. 저는 그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회장님,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치유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준호가 열정적으로 끼어들었어요. 서진 선생님, 제가 그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새로운 개념의 레스토랑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젊은 감각과 경험이 만나면 멋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태준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투자 분야에서는 경험이 많으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현 회장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최태준 씨,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니. 그건 진심이 아니라 기회주의로 보이는군요.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부끄러운 기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잘못했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태준아, 내가 진정으로 이 사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하고 싶다면 먼저 내 태도부터 바꿔야 할 것 같구나. 소영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제가 마케팅을 전공했으니까 새 레스토랑 홍보를 맡을 수 있어요. 이준호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소영을 바라보았어요. 박소영 씨, 마케팅은 이미 대형그룹 마케팅팀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방금 전까지 서진 선생님을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협력하고 싶다고 하면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렵지 않을까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병원 원장이 상황을 부드럽게 전환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서진 선생님, 인터뷰 시작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이대현 회장님과 이준호, 그리고 기자들이 저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어요. 태준과 소영은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당혹감과 후회로 가득했어요. 회의실로 가는 길에 이대현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진 씨,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시겠소.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가르침이 필요한 법이요. 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제 가족이니까요. 언젠가는 그들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겠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저를 환영하는 박수를 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한참이 지난 저녁, 저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이대현 회장님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가운데 우리는 잔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진 씨, 오늘 일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이대현 회장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자식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프네요. 내가 단지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건 당신의 가치를 모르는 그들의 문제요. 서진 씨의 문제가 아니오.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연륜과 경험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니 우리 같은 노인들의 지혜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따뜻한 아이였어요. 항상 제 요리를 좋아하고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졌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변했어요. 성공과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시작했죠. 사람은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법이요. 아마 태준 씨도 오늘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요. 이대현 회장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며 이준호가 들어왔어요. 그는 두 잔의 따뜻한 차를 더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서진 선생님, 따뜻한 차 가져왔습니다. 그는 차를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앉았습니다. 저는 이준호를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점지만 눈빛이 맑고 진중했습니다. 이대현 회장님을 닮은 듯 했어요. 준호 씨, 레스토랑 사업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열정적인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웠어요. 사실 선생님의 책으로 처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쓴 책으로 젊은이가 요리에 눈을 뜨다니,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구상 중인 힐링 다이닝 콘셉트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건강에 좋으면서도 맛있는 요리,
그리고 식사 자체가 치유가 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 그리고 치유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새로운 레스토랑 콘셉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준호의 열정과 아이디어, 이대현 회장님의 경험과 통찰, 그리고 제 요리 철학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켰습니다. 대화 중에 옥상문이 다시 열렸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대현 회장님과 이준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려가겠소. 서진 씨, 내일 다시 이야기 나눕시다. 이대현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운 후 태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서울의 야경만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됐는데. 저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태준아, 내가 어릴 때 기억나니? 주방에서 내가 요리하는 걸 항상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지. 엄마 요리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생생해.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억나요. 어머니 요리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너는 변했어. 성공과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시작했지.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고.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더 성공하기 위해 점점 냉정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살았던 거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내가 성공하는 걸 막고 싶은 게 아니야. 다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했을 뿐이야. 돈과 명예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따뜻함은 영원히 남는단다. 밤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가운데 우리 모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 소영이 많이 실망시켜 드렸죠. 사실 저희 부부 사이도 요즘 좋지 않아요. 소영은 제가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또 바뀔 수 있어. 소영이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거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는 거지.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로 골드스푼의 지분 60%를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내 회사를 포기한 건 아니란다. 다만 일상적인 경영에서 물러난 것뿐이지. 그럼 그 힐링 다이닝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가 정말 프로젝트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태준아, 그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야. 그건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전하는 일이야. 내가 정말 그 의미를 이해하고 참여하고 싶다면 먼저 이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태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제가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때 옥상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저는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영아, 사람의 가치는 나이나 지위에 있지 않아. 마음씨와 행동에 있는 거야.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난 기쁘게 용서해 줄 수 있어.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깨달았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부터 달라질게요. 태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어머니,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가족은 언제나 가족이야. 다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할 뿐이지. 그날 밤, 옥상 정원에서의 대화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서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 달 후, 요양병원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 봉사를 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태준이 주말마다 와서 함께 봉사를 했고, 때로는 소영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이 죽 맛이 정말 좋아졌어요. 태준이 막 완성한 제 영양죽을 맛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결은 재료를 다루는 마음이야. 정성과 사랑이 담기면 음식 맛이 달라진단다. 태준은 병실을 돌며 환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가 이제는 환자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진정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병원 로비에서 환자들의 가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케팅 경험을 살려 환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현 회장님과 이준호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했어요. 힐링 다이닝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고, 첫 번째 매장은 이 요양병원 근처에 열 예정이었습니다. 서진 씨, 우리 프로젝트가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소. 이대현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인 건강을 위한 식사와 젊은 세대의 건강한 식습관을 동시에 책임지는 콘셉트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이준호는 저에게 메뉴 샘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에 개발한 새 메뉴입니다. 선생님의 영양죽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봤어요. 저는 샘플들을 맛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훌륭해요. 준호 씨, 전통적인 맛은 유지하면서도 젊은 감각을 더했네요. 태준이 메뉴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는 경영과 투자에 대한 지식을 살려 프로젝트의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했죠. 어머니,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 노인들에게도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어요.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매출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저는 감동했어요. 제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소영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질적인 성공만을 좇지 않았어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진심으로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요양병원에서 가족 지원 강의를 하게 됐어요. 소영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병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대 간 교류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어린이들이 요양병원을 방문해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 배우고 나누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대현 회장님이 제 옆에 휠체어를 끌고 와 앉으셨어요. 서진 씨, 이런 모습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는 것 같아요.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지혜의 보고이고, 젊은이들은 그걸 배우며 성장하는 거죠.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오. 진정한 가치는 지혜와 경험,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마음에 있는 법이지. 태준과 소영, 그리고 이준호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우리 첫 번째 힐링 다이닝 레스토랑 개업식 날짜가 확정됐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한 달 후입니다. 어머니가 테이프 커팅을 해주셨으면 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물론이지. 영광이란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어떻게 요양병원 봉사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새로운 레스토랑 체인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꼭 보고 싶구나. 태준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영이와 저는 이전에 경영 컨설팅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대신 힐링 다이닝 프로젝트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물론 수입은 줄겠지만 저희가 진정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놀랐지만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정말이니? 그럼 너희들이 진심으로 이 일의 가치를 이해한 것 같구나.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돈과 지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요. 이대현 회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군. 축하하오. 그날 저녁, 우리는 병원 식당에서 특별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환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나이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요양병원에서 봉사하며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태준과 소영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이준호는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이대현 회장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서울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쓸모없는 노인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나이와 경험, 그리고 지혜가 새로운 가치로 인정받게 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제 가족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물질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큰 성공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68세의 얼굴에 주름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열정과 지혜로 빛나고 있었어요.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태준이 운전석에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소영이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어머니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나이가 많다고 배움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가르칠 것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힐링 다이닝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서진은 68세의 나이에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이런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